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기능한, 요거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그런 굉장한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레이어 기능이에요. 레이어 기능. 레이어 기능이다라고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할 건지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뭐 포토샵이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하면은 이미 레이어란 기능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그림이라는 것, 특별히 도면이라는 것들, 디자인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림판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판이 겹쳐져서 완성되는 형태로 생각하면은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두께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등등 여러 가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질의 것들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겹쳐놓는 형태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그림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건축 도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냐, 여러분 평면도를 하나 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평면도를 실무 도면을 그리면요, 거기에 선이 수천 수만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들이 얘기하는 바가 다 달라. 구조물을 얘기하는 건지, 구조물 속에 있는 철근을 얘기하는 건지, 유리를 얘기하는 건지, 알루미늄을 얘기하는 건지, 실내 가구를 얘기하는 건지, 하나의 평면도에도요 수많은 요소들이 다 나와. 근데 그런 것들을 동일한 레이어로 한 레이어에서 다 그려놓는다?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루기도 어렵겠죠. 왜냐, 나는 지금 현재는 건물의 벽면선만 보고 싶은데 가구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따라와. 불편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특성에 따라서 레이어를 서로 다르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어만 따로따로 불러와서 그때그때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림도 훨씬 더 간편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레이어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의 내용들을 이 디멘션 라인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그려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개의 레이어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 일단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연습이니까 일단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이런 외벽면선, 이런 애들 하고요. 이런 애들은 구조물, 스트럭처라는 레이어로 한번 보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창문하고 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속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구부, 열려있는 부분에 대한 설비란 측면에서 오프닝스라는 레이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어떤 책상, 테이블 같은 경우는 퍼니처로 한번 넣어보고요. 그거 말고 요 중심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어떤 디멘션 라인 이런 것들은 디멘션이라는 이름의 레이어로 다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레이어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4개의 레이어가 나왔죠. 4개의 레이어. 자,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레이어가 어디 있느냐? 한번 여러분 홈으로 가서요, 보면은. 자, 프로퍼티 탭에 보면은 레이어에 관련된 풀다운 탭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색깔에 대한 레이어, 선의 굵기에 대한 레이어, 선의 타입에 대한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게 레이어의 특성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고 여러 개를 만들고 조정하고 지우고 하는 것들은 또 요 레이어 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탭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아이콘들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이 사나울 텐데, 일단은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한번 LA란 탭을 쳐봅시다. LA는 레이어라는 명령어의 단축어예요. LA를 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LA를 여러분 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팝업 윈도우가 하나 나왔죠. 팝업 윈도우가. 그러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도 이제 반복이 돼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요걸로 제가 따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어의 이름은 제로예요. 제로는 오리지널 레이어라고도 그러고요. 얘는 원래부터 주어진 레이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지정 없이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제로 레이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로 레이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컬러도 나와 있죠. 까만색. 그 다음에 라인 타입, 뭐 그냥 실선. 라인의 두께, 그냥 뭐 일반 두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앞에도 보면 뭐 전구도 있고 태양 모양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자물쇠 모양도 있는데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할 거예요. 자물쇠 모양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물쇠 모양을 하면 그 레이어를 갖다가 뭐 지우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아마 하는 거겠거니, 여러분 짐작이 가죠 벌써? 맞아요. 자, 여기서 자물쇠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흐미한 선이 되면서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 지우려고 앞만 하고 해도 뭐 안 돼. 변형이 안 되죠?
주가 자물쇠가 그런 기능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할 것들은 뭐냐? 제로 레이어 말고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들을 일단 한번 새로 이름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만들어 보겠다. 레이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암만 해도 위에 있는 요 여러 장의 종이가 쌓인 것 같은 요 아이콘이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자, 종이장이 이렇게 깜빡하는 것 같은 아이콘을 한번 눌러볼까요? New Layer라는 아이콘입니다. 클릭. 하나가 생겼죠. 또 클릭. 하나 또 생겼죠. 클릭. 클릭. 4개까지 한번 여러분 만들어보세요. 4개까지.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를 자, 천천히 클릭 2번 하면 이름 바뀌는 거 알죠? 스트럭처. 두 번째 레이어를 뭐라고 하지? 오프닝스. 세 번째 레이어는 퍼니처. 네 번째 레이어는 뭐 디멘전에 할까요? 자, 4개 레이어를 우리가 새로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만 바꾸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불만족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다. 색깔을. 그래서 자, 색깔은 클릭하면은 자, 이렇게 색깔판이 또 따로 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노골적인 색깔을 위주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트럭처 같은 구조물 같은 경우는 파란색, 새파란색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열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얘는 뭘로 할까? 열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노란색?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 그 다음에 디멘션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흐린 색으로 해볼까요? 흐린색? 흐린 회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죠. 구성을 하면은 이걸 끄고 놔도요. 끄고 놔도 요 탭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요 탭은 바로바로 보라고 하는 거지 레이어에 대한 상세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레이어 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낫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봐요. 여기를 해보면 디멘전, 퍼니처, 오프닝, 스트럭처 다 나오죠.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요 디멘전들을 한번 더 선택을 해봅시다. 디멘전들. 디멘전을 선택하는데 여러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클릭해도 되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 드래그하는 것도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자, 테이블을 선택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드래그를 해봅시다. 근데 테이블을 다 선택하지 않고 한 중간 정도에서 끝내봅시다. 이렇게. 뭐지? 선택이 안 되네? 선택이 안 돼. 근데 전체를 다 창에다 집어넣으니까 선택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선택이 되더라. 그런데 반대로 자, 밑에서부터 오른쪽 밑에서부터 왼쪽 위로 긁어 갑시다. 다 선택하면 당연히 선택이 돼요. 그런데 일부만 걸려도 선택이 되네. 자, 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만 해도 선택이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해도 선택이 안 돼. 일부만 걸려서는.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유용한 팁입니다. 드래그를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간다. 전체를 다 선택하는 경우가 선택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드래그를 한다. 일부만 걸려도 선택이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하다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자, 선택을 해봅시다. 디멘전 라인들만 다 선택을 해. 그리고 얘를 갖다가 디멘전으로 레이어를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옮기느냐? 간단해요. 그냥 가서 그 레이어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돼. 그냥 클릭 끝나면 엔터. 자, 얘가 왠지 회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얘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돼? 디멘전이라고 레이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레이어가 옮겨진 거예요. 원래는 제로 레이어에 있던 것들이 디멘전이라는 레이어로 이사를 갔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보내면 돼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린 다음에 이사를 보내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레이어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레이어에다 그림을 그리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사 보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과 창문들을 다 선택할게.
창문도 다 선택했죠.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자, 가서 오프닝이라는 애들로 가서 이제 바꿔버립시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노란색 잘 안 보인다, 야. 눈 나빠지겠다, 이렇게 하면. 자, 바뀌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중심선을 아까 디멘션으로 안 바꿨네요. 중심선도 바꾸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은 뭐냐? 자, 이 가구들인데 가구들을 뭐 어떻게든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또는 이 전체를 다 한 번에 선택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퍼니처로 가서 바꿔버린다. 색깔 바뀌었으면 석세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이 벽면선 구조가 남았죠. 구조. 근데 구조를 갖다 바꾸려니까 좀 이게 복잡해요. 왜냐면 선이 여러 개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요 사이 벽 단면선도 있고 요것도 있고 이걸 언제 다 선택하냐는 거지. 또 다른 거랑 걸리적거리죠.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들이 걸리적거리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되겠지. 어떻게 머리를 쓴다? 자, LA로 다시 가서요. 다른 지금까지 만든 다른 레이어들을 우리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안 보이게? 가능하겠죠? 왠지 전구를 끄면 될 것 같지? 전구 끄면 어떻게 돼요? 걔만 그 레이어만 꺼져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꺼요. 꺼. 자, 그리고 나서 나와 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레이어에서 만든 것들은 죄다 사라져 있죠. 사라졌다는 게 지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지워진 게 아니고요. 다만 그 레이어를 지금 끈 거야. 껐다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도면에 사라졌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꺼버린 다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만 놔두고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바로 이게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레이어를 껐어요. 끈 상태에서 그럼 자, 이 전체를 그냥 선택하는 건 너무 쉽죠? 선택을 해. 그 다음에 레이어를 어떻게 된다? 스트럭처럴 레이어로 바꾼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이어를 다시 켜. 전구를 눌러서 켭니다. 전구를 눌러서 켜요. 여러분 이제 알겠죠? 지금 뭐냐 하면은 자, 자물쇠 같은 경우는 그 레이어를 갖다가 잠그고 여는 것들. 그 다음에 전구 같은 경우는 보인다 안 보인다. 그 다음에 또 태양도 있는데요. 태양 자체는 사실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클릭하면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실제로 태양을 꺼 있는 동안은 그 도면 자체가 아예 계산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전구나 태양이나 여러분들이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있잖아요. 컴퓨터가 덜덜거릴 정도의 굉장히 이제 복잡한 작업. 그럴 때는 태양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전구만 꺼가지고는요, 컴퓨터가 여전히 부담이 가. 왜냐면 그 레이어를 계속 인식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게 레이어 기능이고 지금 한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각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고 굵기를 바꿀 수도 있겠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레이어만 우리가 불러올 수도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층짜리 건물을 설계한다고 쳐봅시다. 평면도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면도가 몇 장이 필요해요? 일단 최소 100개가 필요한 거야. 층별로 한 장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다 넣어서 작업을 한다? 미쳤죠.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100개의 레이어로 나눠서 그때그때 그 층별로 불러낸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하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레이어 기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